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에네르기 팡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이신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박동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네르기 팡, 정말 제목이 재밌는데요. 이게 어떤 책인지 또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 독일 말로는 에네르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대로 들어서면 이 제한된 양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모든 이들이나 집단의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효율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독일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독일인의 생각과 행동을 연력학과 분자 운동론이라는 화학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요. 이들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현재 우리 인류는 주요 에너지 자원, 특히 이제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독일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에 특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독일어를 넣어서 에너지 팡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책 그렇군요.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 할 만한 어떤 재미있는 네. 가벼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조금 묵직한 주제가 담겨 있군요. 네, 아무래도 이 화학과 교수이신 만큼 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좀 책에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과학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이라는 주제를 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을 제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학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 과학적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요. 각 소단원마다 제가 직접 그린 한 컷짜리 만화하고 네. 간단한 설명들을 이런 걸 곁들였고요. 각 챕터마다 뒷부분에는 여러 커트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 앞에 나온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만화가 정말 나와 있는데요. 이것까지 교수님이 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정성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우리 인류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 대부분의 자원, 이제 특히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석유가 부족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멋진 최첨단의 자동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이 첨단의 자동차는 지금 이 현대의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운전자는 우리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이 첨단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연료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이 차에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차에 있는 모든 첨단 기능들은 멈추어 서게 되죠. 네. 아무리 첨단의 과학 기술이라도 에너지가 없게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멀쩡한 차를 버려둔 채 네. 이 운전자가 걸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생활이 지금처럼 너무나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면서도요. 그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직접 이렇게 인형들과 네. 소품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이렇게 또 인형과 소품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 실제로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흔히 사람들이 그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을요, 이 매장량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때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고갈 시점이라는 것은 아직 상당한 매장량이 남아 있는데도 수요가 늘어나서 계속 필요로 하는데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같으면 이제 처음에 석유를 이제 뽑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쉬운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막 이렇게 이제 힘들여서 빨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석유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석유가 모자라지면 원래 이 석유를 빨아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빨아올리는데 다 허비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석유의 가격이 이제 천정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석유는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석유가 이렇게 되는 시점을 전문용어로는 피크오일 네. 혹은 이제 석유 생산량 정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한 2015년, 아주 멀어도 202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정점에 와 있는 것이죠. 정말 에너지 부족의 또 심각성을 저희한테 일깨워 주시려고 또 직접 빈 음료수통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문제가 이제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일 텐데 이런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해결책도 있지만 일단 에너지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그것도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씀씀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워낙에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근현대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요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요. 그렇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사고 방식과 이 행동 양식들이 에너지 수요를 급증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용된 자원은 폐기물로 전락해 버리니까 사실 고갈된 에너지 자원을 다시 되돌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아있는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화학 연력학과 분자 운동론이라는 화학 이론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에너지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능한 한 생활 패턴을 단순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느긋하고 예측 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예가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는지를 화학 이론으로 풀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학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거나요. 심지어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은 우선 그 책에 이제 전반적으로 만화가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만화로 소개된 내용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중간중간 삽입된 한 컷짜리 만화하고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장마다 뒷부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짧은 스토리의 만화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걸 읽어보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는 상당히 전문적인 과학 지식과 이론을 배경으로 다루고는 있지만요. 최대한 평이하고 알기 쉽게 기술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독자들이 1장, 2장을 읽은 다음에요. 4장을 읽기 전에 3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장을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이 해결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